작고 아담한 커피숍은 번화한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차량 소리와 갓볶은 커피의 매혹적인 향기가 어우러진다. 내부는 손님들의 수다와 잔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로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오늘 아침은 평범하게 지나갔지만 그 평온함은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깨졌다. 한 노인이 들어왔고 그의 초라한 모습과 낡은 옷, 갈아버린 신발은 가게의 밝고 깔끔한 분위기와 대조를 이루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 지팡이를 움켜잡고 그는 낯선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슬픔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카운터 앞에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절박한 말투로 말했다. 물 한 잔과 제일 저렴한 빵 하나 주세요. 가게 주인인 중년 여성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인은 생각했다. 이곳이 자선단체인가? 여자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그 말투는 일부 손님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오래된 동전 몇 개를 주머니에서 꺼내 카운터에 놓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목이 막힌 듯 들렸다. 가게 한 구석에서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 젊은 여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어디서나 이런 사람들이 있네. 정말 귀찮다. 매장 구석에서는 한 여성이 이 광경을 뚫어지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생의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날카로운 눈과 깔끔한 긴 머리,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그 도시의 유명 패션 브랜드의 주인인 응옥린이에요. 보통 그녀는 바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 카페에 들르곤 했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이 광경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녀의 시선은 노인의 손목에서 멈췄다. 한 노인이 착용하고 있는 오래된 시계가 있습니다. 시계의 디자인은 매우 독특하며 섬세한 선과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계면에 새겨진 작은 기호입니다. 응옥린은 이것이 그녀가 전 애인인 후둥에게 준 시계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멈춘 것 같았고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을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나서 재빨리 카운터로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과 권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지불할 것이다. 매장에 있는 모든 눈들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주인은 잠시 멈췄다가 그녀가 누구인지 깨닫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게 바로 유명한 응옥린이에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응옥린은 그의 말을 가로채며 날카롭게 그를 노려보았다. 이곳은 모든 사람을 위한 카페인가요? 아니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만 위한 카페인가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부끄러운 듯이 응옥린의 손에서 돈을 받았다. 그녀는 노인에게 돌아서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테이블에 앉아요. 같이 아침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노인은 놀라움과 감사가 가득한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팡이를 움켜쥐고 테이블로 걸어가면서 손이 떨렸다. 두 사람이 앉았을 때 응옥린은 애정 어린 어조로 아가씨, 시계가 참 예쁘시네요. 누가 주신 건가요? 라고 물었다. 그 노인은 슬픈 듯이 미소 지으며 그의 눈은 향수로 반짝였다. 이건 내 아들이 준 기념품이에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제 아들 후동은 몇 년 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는 이 시계를 너무 좋아해서 죽기 전에 나에게 주었어요. 이 말은 응옥린의 귀의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안녕, 덤. 그녀가 오랫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이름이 낯선 사람의 입에서 들렸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더욱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전하고 싶은 말이 목에 걸렸다. 당신의 아들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큰 소리로 말하면 그녀의 모든 기억이 산산이 조각날 것 같다 두려운 듯했다. 그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후동은 내 외아들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에요. 그는 재능이 있지만 또한 매우 감정적이다. 그는 한때 한 여자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응옥린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당신의 아들 후동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녀는 감정에 억눌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두 사람은 기억과 고통으로 가득 찬 분위기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소통하고, 과거를 마주하고, 삶에서 빠진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응옥린은 커피숍에서 점반안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녀는 잊으려고 노력했던 전 애인 후동에 대한 모든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칼이 그녀의 가슴 깊이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과거와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고, 더욱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후동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후둥이가 사랑했던 마지막 여자에 대해 한 말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트렌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과거의 메아리처럼 낮고 슬펐다. 그녀는 그녀가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젠장.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픈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응옥린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그녀 앞에 놓인 커피잔을 꽉 쥐었다. 그녀는 그가 말하는 사람이 호동의 어머니, 넥구옌 부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멸시를 받았습니다. 괜찮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는 이름도 없고 가치도 없는 고아 소녀일 뿐이에요. 나는 그녀를 비난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트렌시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그런 여자예요. 그는 물었다. 그의 옛눈이 약간 밝아진 것 같다. 후둥기가 한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가 사회적 지위가 동등한 여성과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응옥린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후둥이 옆에 앉아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 밤을 기억한다. 그는 그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랐지만 그녀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거래를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그게 그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떠났어요.
그 결정이 그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요.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트렌시는 회상하며 한숨을 쉬며 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그녀가 떠난 후 후둥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웃지도 않고 이전처럼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일에 몰두했지만 그의 마음이 더 이상 거기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듯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운명의 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후둥은 세상을 떠났고 그로 인해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저와 그의 어머니. 우리는 아이를 잃었고 가족의 유대감을 잃었습니다. 응옥리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손이 너무 떨려서 숟가락을 테이블에 떨어뜨렸습니다. 사고예요. 그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였다. 그는 사고로 죽었어요. 트렌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을 고였다. 그날 그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응옥리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앉아 있었는지 몰랐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서는 모든 기억이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재생되었습니다. 그녀는 후둥을 만난 마지막 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 눈이 빨개진 채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와 함께 떠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그녀는 그가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틀렸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승진을 기념하는 선물로 준 시계를 기억했다. 그녀가 트렌시의 손에 본 시계는 그들의 사랑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응옥리는 단호한 눈빛으로 쩐씨를 올려다보았다. 할아버지, 저는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할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돕고 싶어요. 내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트렌시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감사함으로 가득했지만 약간의 혼란스러움도 담겨 있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빚진 게 없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다. 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후둥의 사랑을 지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니요. 응옥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에게 빚을 졌고 당신과 르쿠엠 부인을 돕고 싶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트렌시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정말로 그녀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너를 그곳으로 데려가 줄게. 하지만 준비하세요. 그녀는 마음속의 분노를 결코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응옥리는 이 결정이 그녀를 힘든 여정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것이 그녀와 후둥의 가족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결의로 가득 찬 눈으로 한때 자신의 가장 큰 적이라고 여겼던 여자와 마주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응옥리는 찐트란시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도시 한가운데 숨겨진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여기에 공기는 외부의 시끄럽고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다. 나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오래된 나무 벤치들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공원의 가장 먼 구석, 큰 나무 아래에서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응옥리는 멀리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그녀의 기억 속에서 권위 있고 냉정한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 레키엔 씨가 지금은 초췌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앙상한 어깨가 낡은 코트를 입고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고 멀리 응시하는 눈빛은 주변을 신경 쓸 힘조차 없는 듯했다. 저분이 레키엔 씨입니다. 찐트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가득했다. 그분이 당신을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응옥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쉬어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녀는 천천히 레키엔 씨 쪽으로 걸어갔다. 걸음마다 과거의 아픈 기억과 자신을 위협으로 여겼던 그 여성과 마주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따라왔다. 그들이 가까워지자 레키엔 씨는 고개를 들어 찐트란 씨와 함께 있는 낯선 사람을 보고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길이 응옥린에게 멈추자 그 혼란은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다. 레키엔 씨의 얼굴이 경직되었고 손은 작은 천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구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여전히 익숙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찐트란 씨는 깊은 숨을 쉬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분은 응옥린입니다. 그녀는 후우둥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찐트란 씨의 소개는 고요한 공기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다. 레키엔 씨의 눈이 커지더니 곧 분노로 가득 찼다. 그 여자, 그녀는 목이 메어 외쳤다.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갔다. 그 여자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응옥리는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레키엔 씨의 분노가 모두 표출되도록 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변명도 오히려 핑계로 들릴 것을 알았다. 아니요, 후우둥은 그녀를 만난 후로 변했어요. 그는 가족을 멀리하고 우리가 그에게 준 모든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고로 죽었어요. 저는 그가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녀 탓이에요. 레키엔 씨는 울먹이며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채 눈물을 흘렸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세요. 새로 올라오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찐트란 씨는 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다. 레키엔 씨, 그만하세요. 모든 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는 이 증오를 계속 안고 살 수 없습니다. 레키엔 씨는 소리쳤고 찐트란 씨의 손에서 힘껏 손을 빼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응옥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며 부드럽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레키엔 씨, 저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제가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당신만큼 아프다는 것을 말하려고 왔습니다. 레키엔 씨는 몸을 굳히고 붉어진 눈으로 응옥린을 응시했다. 아픔? 당신이 아픔을 알겠어요? 당신은 아직 전구 앞에 인생이 있어요. 나는 내 아들을 잃었고 내 인생의 의미도 잃었어요. 응옥린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후우둥은 저에게 전부였어요. 저도 그를 잃었고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한 것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비난하거나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레키엔 씨와 찐트란 씨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를 기억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습니다. 응옥린의 말은 레키엔 씨의 분노를 조금씩 잠재웠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며 눈빛이 차츰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상처로 가득했다. 당신이 무엇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후우둥은 죽었어요. 그 사실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응옥린은 감정이 넘치는 목소리로 인정했다. 우리는 그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의 기억이 고통과 증오에 묻히지 않도록 살 수 있어요. 저는 당신과 트렌 씨가 다시 평화로운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트렌 씨는 르쿠엔 부인의 손을 잡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심이 가득했다. 르쿠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어요. 어쩌면 과거를 놓아주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후둥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르쿠엔 부인은 전 씨를 바라보더니 다시 응옥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상실의 고통과 평화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갈등이 뚜렷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지친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도와주고 싶다면 저는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에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옥린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마음은 안도감을 느꼈지만 여전히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할머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내가 언제나 당신을 도울 것이라는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은 큰 나무 아래에 함께 앉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상처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화해의 길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응옥린은 이것이 시간이 남긴 상처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만남을 마친 후에도 응옥린은 계속 르쿠엔 여사와 전 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 행복, 심지어 삶의 의미까지 잃었습니다. 응옥린은 자신에게 만약 후둥이 살아있다면 그는 결코 가족이 그런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종사하는 친구의 도움으로 응옥린은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집은 단순하지만 아늑합니다. 엘리 콰이언 씨가 꽃을 키울 수 있는 뒤편에 작은 정원이 있고 트렌 씨가 매일 아침 앉아서 나무를 구경할 수 있는 야외 테이블이 있습니다. 응옥린은 차를 몰고 그들을 만나러 가서 집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비좁은 방에 들어갔을 때 르쿠엔 부인은 오래된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트렌 씨는 오래된 책을 조용히 읽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분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낌새를 띠고 응옥린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당신 둘에게 적합한 작은 집을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면 너희 둘을 그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트렌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놀란 눈으로 말했다. 우리에게 살 곳을 새로 찾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곳입니다. 응옥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에게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르쿠엠 부인은 약간 눈살을 찌푸리며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줬어요.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응옥리는 할머니의 손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둠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너희 두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믿어. 몇 일 후, 응옥리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트란 씨와 르쿠엠 부인이 짐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물건은 많지 않았지만 각각의 물건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슬프고 즐거운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새 집으로 들어서자 새로운 공기가 공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르쿠엠 부인은 거실을 천천히 걸었고 따뜻한 크림색으로 칠해진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집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응옥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요. 트란 씨와 르쿠엠 부인에게 새 집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안정하고 부족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 편안함이 오히려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응옥린의 도움과 격려로 그들은 서서히 새로운 생활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트란 씨는 아침 시간을 이용해 작은 정원을 가꾸며 응옥린이 가져다 준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르쿠엠 부인은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마침내 집 밖으로 나가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두 사람이 간단한 식사를 하며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저녁, 셋이 새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응옥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르쿠엠 부인, 우리 휴등을 기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도 슬픔에 압도당하지 않는 방법이요. 르쿠엠 부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응옥린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작은 장학금을 만들 수 있어요. 응옥린이 제안했습니다. 휴등처럼 꿈이 크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장학금 아이디어는 트란 씨와 르쿠엠 부인 모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응옥린이 서류 작업을 맡고 장학금의 이름을 휴등의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첫 장학생들로부터 받은 감사 편지는 르쿠엠 부인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꽃밭에 앉아 있을 때 르쿠엠 부인은 응옥린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옥린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당신을 정말 싫어했어요. 제 아들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제 이기심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새로운 비디오를 놓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응옥린은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요, 할머니. 중요한 건 우리가 휴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다고 믿어요. 날이 갈수록 과거의 상처는 서서히 치유되었습니다. 응옥린, 트란 씨, 르쿠엠 부인은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특별한 가족과의 연결도 찾았습니다. 모두가 사랑, 상실, 희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휴등을 잊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아픔의 원인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영감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트란 씨와 레쿠엠 부인의 작은 집은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생활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뒷마당에 화려한 꽃받은 레쿠엠 부인이 매일 돌보는 색색의 꽃들로 가득 찼습니다. 트란 씨는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꽃을 바라보며 책을 읽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존재하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창한 오후, 응옥리는 큰 놀라움을 안고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 찬 바구니, 신선한 꽃다발, 그리고 환한 미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에요. 그녀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레쿠엠 부인은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저녁을 같이 먹는다고요? 그녀는 우리라는 말을 강조하며 새로운 가족 개념의 식사는 웃음과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더 이상 애타는 고통이나 어색한 거리가 없었고 모두가 진정한 가족처럼 함께 앉았다. 수년간 차가운 표정을 지어왔던 레퀴엔 할머니는 이제 유동과의 작은 추억들을 이야기할 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트란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다. 식사가 끝나고 응옥리는 테이블을 정리한 뒤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문이 열리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간단한 흰 셔츠를 입고 온화한 얼굴과 밝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이분은 비엣 아니에요. 응옥리는 감동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이에요. 트란 할아버지와 레퀴엔 할머니는 말없이 앉아 비엣 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은 그의 눈과 미소 속에서 유동의 모습을 찾으려는 듯했다. 비엣 안은 다가가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유동 삼촌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레퀴엔 할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붉어진 눈으로 속삭였다. 너무 유동을 닮았구나. 그녀는 목이 막힌 듯 말했다. 응옥리는 동정을 담은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비엣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와 가족의 이야기를 알기를 바래요. 유동이 슬픈 기억만이 아니라 희망으로 남을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래요. 며칠 후, 작은 가족은 수년 만에 유동의 묘소를 처음으로 방문하기로 했다. 레퀴엔 할머니는 그동안 피했던 고통과 마주할 용기를 냈다. 트란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응옥리는 그 옆을 따라가며 하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간소한 묘 앞에 서자 레퀴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손을 비석에 얹으며 눈물을 흘렸다. 유동, 미안해요. 그녀는 속삭이며 말했다. 내 고집이 너를 힘들게 했어.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너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했고 나는 내가 사랑한 사람을 존중할 거야. 응옥리는 꽃다발을 묘에 올려놓고 다정하면서도 깊은 고뇌가 담긴 눈빛으로 말했다. 유동, 나는 너가 편안하게 쉴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이지 않아요. 비엣 안은 다가가 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유동 삼촌, 저는 삼촌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삼촌은 훌륭한 분이셨다는 걸 알아요. 삼촌을 대신해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잘 돌볼게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해진 듯 했다.
트란 할아버지와 레퀴엔 할머니는 새 집에서 평화를 찾을 뿐만 아니라 응옥님과 비에단이 곁에 있어 더 큰 기쁨을 느꼈다. 매주 주말, 가족 모두는 함께 모여 저녁을 먹고 이야기하며 함께 정원 일을 했다. 유동의 이름을 딴 장학금은 점점 더 성장하며 많은 어려운 학생들을 돕게 되었다. 매번 도착하는 감사 편지는 가족 모두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레퀴엔 할머니는 심지어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답장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격려와 사랑의 말을 전했다. 어느 오후, 가족은 작은 정원에서 함께 앉아 있었다. 황금빛 저녁 햇살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미소 지으며 춤을 추는 듯했다. 트란 할아버지는 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고 비에다는 레퀴엔 할머니가 꽃밭을 돌보는 것을 도왔다. 응옥니는 그들 옆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온전하고 평온한 느낌이었다. 유동은 여전히 존재했다. 그가 남긴 사랑과 희망 속에서 고통이 아닌 레퀴엔 할머니, 트란 할아버지,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저는 유동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웃고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해낸 거죠, 그렇죠? 레퀴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그 미소 속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기운을 느꼈다. 맞아요, 응옥린.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황혼 속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바람과 함께 울려 퍼졌다. 그들은 알았다. 인생은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과 용서로 새롭게 연결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